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헝가리로 가봅니다. 헝가리는 오랜 역사 동안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온 나라인데요. 특히 지금은 접경국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소식을 김선구 선교사가 전합니다. 기독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카톨릭 인구가 특히 이제 5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개신교인, 특히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이제 루터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인들이 한 25% 정도 되고요.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70%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은 냉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신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정도이지 적극적인 어떤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선교의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소외된 집시와 같은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게 칼비니스트 전통인데, 칼빈의 전통은 실질적인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의 삶과 신앙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칼빈의 시절부터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 헝가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100여 개 되는 개혁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도 한 13만 명의 교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대사회적인 일들을 교회가, 특히 디아코니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이미 전쟁은 이제 국지전이었습니다만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전쟁이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특히 헝가리 개혁교회는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긴급 구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6개의 교단과 NGO 단체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들을 받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자원해서 자신들의 집에서 이제 머물 수 있도록 이제 쉘터를 제공하고 있고, 서유럽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차량을 제공해서 이동하는 그런 차량 보험사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유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숙소와 음식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결핍, 이것을 신앙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들 난민 중에는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정교의 사람, 또 이슬람, 무슬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접촉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오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헝가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깊은 영성과 신앙적인 저력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헝가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를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백 년간 가지고 있어온 그리고 지키고 있는 깊은 영적인 영성과 저력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 나간다면 좋은 어떤 사역의 모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를 대처하는 사역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민들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난민으로 남게 된 사람들 혹은 전쟁의 와중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재건 프로젝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김선구 선교사였습니다.